자, 오늘 여기 그 정보보호론 쪽지 시험 잠깐 봤습니다. 예, 정답은 여기 이게 정답이에요. 그 인터넷으로 이 강의 듣는 사람을 위해서 미리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자료는 이 카페에 참조하십시오. 카페. 예. 뭐 거의 다 대부분 사람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끔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다음에서 저 이런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거의 다 알겠지만 예,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은 정보보호 이렇게 해서 추가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내년 시험 보기 전까지 이번 달 다음 달 수업 끝났다고 해서 그냥 무심코 있지 말고 이 카페에 들어가서 정보보호론 자료 추가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참조하십시오. 쓸데없이 책 같은 건 자꾸 사보지 말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첫 강의고 그 2014년부터 PL에서 어떻게 돼요? 정보보호론. 간단하게 보호 쓰겠습니다. 이 과목이 변경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미리 잠깐 설명하고 뭐 이렇게 뭐 궁금한 것도 많으니까 오늘 뭐 조금 전에 본 것 보면 알겠지만 먼저 이렇게 돼요.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필수사항 교재예요. 그랬을 때 이 교재는 그 카페에서 써놨지만 어떤 시험에서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교재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도구예요. 교재는. 예. 어떤 교재를 보느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재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유명한 교재 이게. 나도 내 책 적을 때는 이걸 못 봤어요,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 대학교 다닐 때 이 보안이나 이 통신 쪽 한 사람들, 이 사람 교재를 많이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영어로 포르잔 이렇게 되잖아요. 미국 뭐 캘리포니아 이렇게 저쪽 뭐 있는 대학. 우리나라 나이로 나이가 한 70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교재가 이 보안 말고 이 통신 쪽으로 교재가 있어요. 나도 그걸 컴퓨터 일반에서 나오잖아요. 그걸 보니까 괜찮아서 내가 사람들한테 좀 소개도 시키고 이랬는데 각종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이 정보보호론으로 바뀌었으니까요. 바뀜으로써 이거에 맞는 가장 적합한 교재를 선택하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목이 암호화과 네트워크 보안이에요, 이게. 그렇다고 이걸 사서 보지는 마십시오.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책이 내가 이거 보고 쓰지는 않는데 여기 있는 걸 거의 요약해 놓은 것 같아요. 전체적인 걸 보니까요. 내가 몇 번 읽어봤어요. 내 책 적고 나서 내가 이거 도서관에 가서 빌린 거예요, 내가. 2주 동안 빌려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꾸 교재를 사지 말고 어쨌든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교재가 필요해요, 이게. 그랬을 때 아직 한 번도 뚜껑도 열어보지 않았고 어떤 교재를 사야 되느냐. 한 권으로 절대로 안 돼요. 내가 봤을 때 한 3권 이상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이 교재를 내가 보고 느끼는 건 뭐냐. 내가 뭐 시험 출제하는 사람도 아니고 등등이겠지만 내가 딱 느꼈을 때 한 3분의 1은 여기서 나올 것 같아요. 최소한 30% 많게는 50% 정도가 뭐 좀 유명한 책이니까요. 이 책에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적어도 시험 20문제 중에서 한 몇 개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한 7개 전후 나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교재가 있다면 안 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다고 사지 마라 이거예요. 여기 근데 다 정리해 놨으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거에 따라서 많은 교재가 필요하고 어떤 교재를 보더라도 한 권에 저런 뭐 대학 교재 이런 거 있겠죠. 예, 모든 게 들어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 권의 교재를 봐야 될 것이다 분명히. 시험을 치기 위해서 좋은 점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런 학원에서 강의할 때
이런 특정 교재를 선택해갖고 되겠어, 이게? 그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이런 요약 정리한 이런 교재를 갖고서 어떻게 돼요?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걸 감안하면 되고. 요 앞으로, 쪽 앞으로 와요. 그 뒤에 앉지 말고. 일로.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뭐 어떤 교재를 사라 이건 아니고, 하나만 그냥 소개했습니다,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도 이런 도서관에 가서 보면 돼요. 내가 옛날에 교보 이런 데 가서 책 적기 전에 뭐 암호학 관련되는 책을 많이 찾아봤는데 이 책은 못 봤어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교보에서 못 찾았죠. 근데 이 도서관에 가니까 있고 몇 권을 봤는데 여러분들도 일단 내가 쓴 교재를 갖고 있으니까 한 개를 갖고 있잖아요. 이제 이걸 참조해서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뭐 도서관 이런 데 가서 한번 볼 수도 있고 답답하면은 아니면은 또 내가 이제 추가로 뭡니까? 카페에 올리잖아요. 이런 거 등등을 참조해서 교재가 너무 너지해도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이 강의 듣는 거는 뭐냐? 시간을 절약하는 거죠. 그 내가 강의를 뭐 잘 해야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한테 시간을 절약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 강사는 시간을 절약 못 시켜주면 강사도 아니죠, 그거는. 그렇지만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내가 얼마나 해줄지.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걸 하니까 나는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맨날 뭐 PL만 하고 커밀만 하다 보니까 좀 지겹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과목 하니까 좀 공부는 많이 해야 되지만 강의하는 거는 좀 괜찮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교재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어떤 교재를 사더라도 지금은 하나의 교재로는 상당히 어렵고, 또 이제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니까 장담을 못 하다 보니까 자꾸 뭐가 있겠어요. 추가로 제공되는 자료가 많을 겁니다. 이거는 시험 때까지 요약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시험에서 정보보호론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뭐 대학 교재를 지금 이야기한 이런 교재를 봐야 된다. 예, 내가 봐도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중시하는 거는 이거 뭔지 알죠? 인터넷 진흥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상위 기관, 정보보호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자료가 있어요. 나는 상당수는 여기 있는 자료를 많이 참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모든 정보보호의 메카가 여기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 옛날에 이런 자격증이 있었죠. 시서. 이 민간 자격증이에요. 이게 어디로 바뀌었어요, 이게? 정보 이거로 이제 바뀌었는데, 원래는 민간 자격증에서 이게 어디로 갔냐면은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갔다가 기사로 넘어갔어요, 이게. 왜냐하면 국가 자격증은 다 여기서 하잖아요. 정보처리 기사 이런 거. 근데 유독 이 정보보안 기사만 여기서 취급 안 하고 어디서 취급한다고? 여기서 취급하는 거, 이게.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 이게. 자,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런 대학 교재를 이제 공부할 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이런 걸 참조하고, 이런 기사에서 나온 이런 자료를 참조하고, 또 옛날에 민간인 자격증이 있을 때, 이거는 인터넷 가면 널려 있어. 근데 이 시험하고 이 시험은 한 50%는 비슷해요. 거의 많은 부분이 틀려요, 실제로. 이제 민간인 자격증으로 민간 자격증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원래 1회하고 뭡니까? 2회 시험이 있었죠. 그 1회하고 2회 시험도 뭐 비슷한 것도 있지만 차이가 좀 있더라고. 내가 이제 자꾸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니까 이게. 나중에 이야기죠. 2회 시험 얼마 전에 했었는데 여기서 이 통제 있죠. 접근 통제. 이게 8개인가 이렇게 나왔어. 그게 그만큼 중요한지 모르겠어,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이따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공부 방향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은, 지금까지 그러면 시험에서 참고할 건 이쪽하고 이쪽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장 근접하는 게 이쪽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공무원 시험도 정보 처리 기사하고 어떻게 돼요? 컴퓨터 일반은 비슷한 게 많잖아요, 이게. 그런 것처럼 정보보안 기사하고 뭐가 정보보호론하고 시험 내용 비슷한 게 많겠죠, 예를 들어. 그래서 가장 분석해 볼 수 있는 건 이거고. 그러면 이제 정보보안 기사에서 시험 나오는 게 5과목이죠. 5과목이 뭐예요, 이게?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어플리케이션 보안, 일반, 법규 이렇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과목이 정보보호론이니까 이거하고 이제 관계되는, 따지보면 자격증 시험에서 직접 관계되는 거는, 그럼 이쪽이 시험에 안 나올 것이냐? 너무입니다, 분명히. 그럼 뭐 예를 들어 커버로서라는 문제가 있어요. 시험에 나올 거 이게. 그럼 이거는 여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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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실제로 그래, 시험에는. 예를 들어 1회 시험에서는 커버로서 문제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럼 2회 시험에서는 커버로서가 뭐 여기서 나온다든가 이렇게 돼. 그 보는 관점에 따라잖아, 이게. 예. 그래서 우리는 이쪽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이걸 어디까지 하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시스템 보안은 운영체제 쪽이에요. 여기서 이제 유닉스가 시험에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이게 관건이 유닉스 명령어가 뭐 안 나온다 이런 말도 있는데 나올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서 필요한 건 약간 해야 돼. 내 책에서는 일단 안 넣었어요, 이게 유닉스 명령어는. 일부만 거론했는데, 그 네트워크 보안 이거는 뭐냐면, 네트워크는 뭐겠어요? 이걸 말해요. 우리가 보안은 직접 뭐하고 관계되는 거, 이게? 통신하고 관계되는 거잖아요. 통신을 하니까 보안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통신에서 가장 핵심이 이게 네트워크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쪽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뭐 보안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하고 관계된 대표적인 게 이거잖아요. 이 책에서 강조해놓은 게 이거하고 관계되는 건 이거예요. 예? 물론 내 책에서 써놨어요, 내가. 이쪽하고 관계되는 건 대표적인 게 이런 쪽이에요. 예? 예, 여기도 이 책에도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런 것만 나올 것이냐, 또 다른 게 나오겠죠, 예를 들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거는 사용자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직접 연관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용자가 우리가 직접 쓰는 프로토콜이 어떤 게 있어요, 이게? 이게 이제 TCP, 우리가 나중에 했지만, OS의 7계층의 제일 상단에 있는 거, HTTP라든지 뭐 FTP 등등 이런 거 있겠죠? SMTP 이런 거. 그쪽이 되는 거, 이제.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대충 많이 했어요, 이게. 한 거고. 그 내가 볼 때, 이 컴퓨터 일반에서 우리가 통신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50% 정도는 한 거예요, 이제. 공부를.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 일반에서 통신 쪽을 열심히 하고 이제 잘했다. 그러면 시험 치면 40점 내지 어떻게 되겠어요? 50점 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다가 이제 이런 보안 쪽,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 방향을 이렇게 이걸 중점적으로 하면서 주제별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하고 관계되는 거. 컴퓨터 일반에서 다루던 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안 해도 되잖아요, 이게. 예,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 컴퓨터 일반에서 이런 것도 해서 파일 전송 프로토콜을 대충 알잖아요, 이게. 그렇지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더 깊게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예, 보안하고 연결돼 갖고. 예, 시험 이런 게 예를 들어 내가 좀 어이없는 게 지금은 사정 안 하잖아, 이게. 그 시험에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걸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가 이제 전공에서는 커밀하고 뭐가 있어요, 이제. 정보 보호론이 있는데, 옛날에 커밀에서 뭐를 다뤘습니까? 통신을 다루었죠. 여기서 대여섯 문제씩 나왔으니까요. 이제 커밀에서는 통신을 안 다루고 이제 여기서 다루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통신하고 이 정보 보호는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잖아요. 그 대신에 커밀에서는 이제 피해를 다뤄줍니다, 제가. 추가를 하는. 원래 국가직 이제 국어 문제에서 3개 나왔어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PL이 비중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옛날에 작년까지 PL 공부한 사람은 기본 납입 생각, 자기가 기본은 다 닦아져 있고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이 PL 접근하는 게 비중이 적은 건 아닌데 그런 거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 미리 준비한 사람들, 아, 이때까지 쓸데없이 PL 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이제 적절하게, 너무 깊이 있게 안 하고 적절하게 하면 됩니다, 이거는.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보시죠. 내가 이제, 정보보호론 하면서 말이죠. 이제 전체적인 뭡니까? 방향에 대해 나중에도 한번 더 이야기할 거, 이제.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책을 한번 보십시오. 그 머릿말을 어쨌든 잘 읽어보십시오. 내가 그 써놓은 게 있고, 그 머릿말 뒤쪽을 한번 보십시오. 정보보호로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렇게 써놨는데, 그 엘가말 암호 이제 예를 들어갖고, 어렵게 출제된 경우가 있고, 그 평이하게 출제된 경우가 있는데, 평이하게 출제되면은 뭐 누구나 맞출 수 있겠지만, 어렵게 출제되면 암기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시험에 놓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것도.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뭐 지금 이야기한 거 써놨으니까, 어쨌든 그 머릿말을 꼭 읽어봐야 됩니다,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책을 구입했을 때 나는 머릿말이라 서문을 2번, 3번 읽어봅니다. 근데 이제 머릿말을 안 읽는 경우가 있죠. 이래 읽어보면 뭐 자랑해놓고 뭐 누구야 고맙다 이런 소리 해놨잖아요. 그런 거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건 자기의 개인적인 거니까. 근데 제대로 된 책은 그런 거는 뒤에 뭐 일부 있긴 있는데 그거보다 다른 걸 많이 써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 책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등등 그런 게 있으니까 원래 책을 적는 사람은 그런 걸 잘 써놔야 돼요. 그런 머릿말을. 그래서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 차례를 보십시오. 5페이지. 큰 차례에 보면은 1장에서 5장까지만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 부록이 역시 부록 1부터 5까지 있는데 이거는 일부만 다룹니다. 원래 이 책을 쓸 때는 이 정보 보안하고 암호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게 정수론이에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암호 알고리즘 쉬운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 정수론하고 선형대수 이런 쪽이에요. 암호 알고리즘하고 관계되는 게. 그 선형대수 이런 게 벡터 이런 쪽입니다. 행렬 이런 거. 그래서 원래는 시험에 놓을까 싶어서 넣었는데 아직 뚜껑을 안 열었으니까 무조건 안 놓는 건 아니에요. 이 책 보니까 이 정수론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써놨어요. 왜냐하면 각종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 정수론 이런 게 사용이 되니까요. 예, 그걸 감안해서 필요한 부분은 제가 이야기는 하되 수학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정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직접적인 강의를 하진 않겠다. 만약에 그 정수론에 대해서 직접 강의를 하려면 이 책 2달 안에 끝내지도 못해요. 쉬운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 정수론 이쪽이 뭐 영재교육 이런 거 있죠. 올림피아드. 막 그런 데서는 암기 안 하면 문제 못 푸는 게 이게. 그 영재교육도 아니야,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뭐 그런 쪽의 문제들이 이 정수론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2, 3, 4는 부록이 뭡니까? 법이잖아요, 이게. 뭐 법도 강의한다는 사람인데 나도 법을 강의할까 하는데 이거는 내가 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읽으면 돼요. 예. 내가 뭐 이 줄줄 읽는 거나 여러분 읽는 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에 대해서는 좀 핵심적인 거 있겠죠. 필요한 부분. 예, 그런 게 있으면 조금 이야기할게요. 예, 그렇게 하지 이제 크게 이야기 안 할 거니까. 그 다음 부록 5의 그 용어 정리는 뭐 필요한 것만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2달 8주 하는데 이 책 하다가 이제 부족한 거는 이 프린터물로 막 많이 나갈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중에 또 추가로 나갑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쪽지 시험에 대한 거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제 1장인데 오늘 1장하고 뒤에 정수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 테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그 1장부터 1, 2, 3, 4, 5장까지 강의를 하는데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2장이. 이게 이제 암호 알고리즘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예? 암호 알고리즘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막 머리가 터져나가려고 잘못하면 이게. 그 나머지 장은 전부 뭐냐? 따지보면 암기예요.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컴퓨터 일반도 암기고 국사도 암기고 전부 암기잖아요. 이게. PL에서 정보보호론을 바뀌다 보니까 전부 다 암기예요. 이게 따지보면. 그래 어떻게 암기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오늘 첫 번째 하는 것도 상당히 뭐예요? 암기하고 연관을 가지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 이렇게 돼요. 이제 암기를 바탕으로 하되 용어 개념이 정확히 알아요. 용어 정의. 잘 알죠, 이게.
이제 처음 이제 어떤 학문을 접하다 보면 생소한 뭐가 나옵니까? 용어가 나오겠죠. 근데 그 용어를 두리뭉실하게 알면 안 돼, 이게. 내가 그 용어에 대해서 가능한 정확하게 설명 노력을 많이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딱 강의하면서 오늘 첫 시간에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가 상당히 이야기할 겁니다. 가장 중요해, 이게. 그러면 이제 미리 하나 이야기해보면 이제 정보 보호하고 직접적인 관계에 되는 게 뭐예요, 이게? 그 암호랑. 그럼 암호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뭐겠어요, 이게? 상당히 헷갈려, 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요. 그 암호에 대한 정의도 여러 가지가 있고 딱 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암호 알고리즘 그래요. 이 암호 알고리즘하고 직접적으로 반대 개념이 뭡니까? 예? 암호를 해서 뭘 하겠어요? 평문. 암호문이 나오고 암호문을 다시 평문을 바꿔야 되잖아요. 복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복호 알고리즘이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내가 여러 가지 책을 읽어보니까요. 그냥 암호 알고리즘 이런 걸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암호 알고리즘, 복호 알고리즘 엄격하게 구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암호화 알고리즘 그래. 복호화 알고리즘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다 같은 뜻이잖아요, 이게. 그랬을 때 이 두 개를 합쳐서 그냥 암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암호가 뭐라고? 이 책에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암호는 암호화 알고리즘과 복호화 알고리즘 합쳐서 암호라 그런다 이렇게 해놨어. 그럼 어떤 책에는 어떻게 써놨어요? 그 암호는 비밀번호다 이렇게 또 이렇게만 해놓은 거 있어요.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비밀번호, 뭐 로그인 할 때 비밀번호 넣죠. 그 비밀번호 패스워드, 그게 또 암호다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이 암호라는 하나의 단어가 쓰이는 쓰임새는 어떻게 돼요? 상당히 넓잖아요, 이게. 예, 그런 걸 잘 감안해서, 왜냐하면 시험 문제 풀 때, 그 문맥상,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해요, 이제.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를 알아야 되고, 그 용어가 요렇게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요렇게만 딱 쓰이는 게 아니에요, 또 이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막 쓰이잖아요, 이게. 예, 그렇게 쓰일 때 그걸 정확히 이제 구분했을 때 문제상에서 실수를 안 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암호가 뭐라 그런다고? 여러분 생각 암호가 뭐예요? 그냥 비밀번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측면에서는 암호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럼 엄격하게 말하면 암호 알고리즘하고 복호 알고리즘 전혀 다르죠. 평문을 어떻게 하겠어요? 평문 메시지 또는 뭐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꾸는 게 이게 뭐예요? 암호 알고리즘이고 암호문을 다시 평문으로 바꾸는 건 뭐라 그래요? 복호 알고리즘이잖아요. 엄격하게 구분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등등등등.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감안해서 공부를 하고 내가 이제 수업 시간에 정확히 이야기할 테니까요. 왜냐면 나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 내가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누구 기준으로 해야 돼요? 시험 출제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가능하면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랬을 때 이제 여러 교수들 책에 있는 걸 총 내가 집합해서 가능하면 다 이야기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하기 전에 말이죠. 제가, 하나 뭐 적어볼게. 이제 지난번에 수업 듣는 사람은 알아요. 내가 이런 글자를 하나 썼습니다. 이게 암호문이에요. 예? 내가 암호문을 이어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하나 이걸 해독을 해보십시오. 예. 예, 본 사람도 있잖아요. 옛날에 해독하면 뭐겠어요, 이게? 예? 이게 암호문이에요. 암호문을 치프 텍스트 C 이렇게 씁니다. 해독하면은 뭐가 돼요, 이게? 모르겠죠? 예? 알면 뭐가 아니겠어요? 암호문이 아니겠죠? 모르는 게 당연해요. 내가 이제 모르게
아, 영어 알파벳 다 쓰기도 힘드네, 이게. 이게 35죠? 35, 뭐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43) 이게 암호문이고 이게 뭐라고? 우리 평문은 P 또는 그냥 메시지 M. 앞으로 내가 C 또는 여러분들 암호 이런 책 볼 때 있죠? 뭐 스러운 거죠. M, P 이런 말로 오면 알아들어야 돼요. 예, 이거는 암호문, 이거는 뭐라고? 평문. 예? 그래서 이게 원래 이 뜻이 시험 합격하라고 쓴 겁니다. 예, 합격하시오 그러니까. 자, 그랬을 때 이 평문을 이렇게 떡 써놓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예? 혼란스럽죠? 뭐 혼돈. 책 어디 보느냐 하면 그 책에 있습니다. 45페이지 가보십시오. 이게 그 고대 그리스 시민인 그 시민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몰랐을 때 어떻게 돼요? 근데 우리가 평문을 암호문으로 만들 때는 그냥 쉽게 해독되면 안 되니까 혼란스럽게 만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암호의 기본 원리는 나중에 확산과 혼돈을 나중에 또 이야기합니다. 이런 기법을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 개념은 뭐냐 하면은 혼돈의 개념이라 그래요.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걸 옆으로 안 쓰고 밑으로 썼잖아요, 이게. 밑으로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 기법으로 쓰고, 이거를 이렇게 쓰고, 다시 밑으로 쓰고, 끊을 건 두 개 옆으로 쓰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죠. 역시 이것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이거를 뭐로 바꾼 거예요? 예? 암호문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평문을 암호문으로 할 때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어느 게 어렵습니까? 이거는 하나 더 거쳤죠. 밑에 이게 더 어렵죠. 예. 이거는 혼돈과 확산이 적용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확산은 이렇게 우리가 맑은 물이 있어 잉크를 떨어뜨렸어. 그럼 잉크가 가만히 안 있고 어떻게 돼요? 번져나가죠. 이 번져나가는 게 뭐예요? 확산되는 거잖아요, 이게요. 확산이 그런 뜻이에요. 어떤 원래는 자기끼리 하나여서 자기끼리만. 이 남하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남자를 하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섞였죠, 이게. 확산이 된 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암호는 남이 쉽게 어떻게 돼요? 해독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확산과 혼돈이라는 이런 기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제 많이 나올 거,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내용이 이렇게 바뀌는 걸 우리는 용어로 뭐라 그래요? 원래는 P였는데 뭐로 바뀌었어요? 다른 글자로 바뀌었잖아요? 대치됐죠? 이걸 뭐라 그래요? 다른 걸로 대치가 된 거예요. 대치, 뭐라 그래요? 치환. 네?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이야기할게요. 네, 이게 시험 문제로 오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책 읽을 때 이 대치는 뭐고 치환은 뭐냐? 이 진짜 헷갈리는 거 이게. 네, 다른 글자로 바뀐 거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이게 이렇게 바뀌기 전에 일단 뭘 거쳐서 이렇게 이게 이 단계로 거쳤을 때는 이거는 뭐가 돼? P가 뭐로 바뀌었어요? 35로 바뀌었죠. 이거는 뭐가 된 거예요? P라는 글자가 뭡니까? 35라는 글자로 치환, 대치된 거죠. 맞잖아요, 이게? 대치된 상태에서 한 번 더 걸렀잖아. 걸렀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바뀐 거는 뭐라 그래요? 예?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이게 대치라면 여기 뭐 써야 되겠어요? 예? 이거는 뭐라 그래요? 이거는 전치라 그래, 전치. 트랜스포지션. 대치. substitution. 내 영어 발음이 별로 안 좋네, 이게. 좀 있으면 책 보고 합니다. 알겠어요? 일단, 개요로 이제 듣는다, 이거죠. 이 전치는 뭐냐? 원래 자기가 구성하고 있는 글자가 여기 다 들어있잖아. 3, 1, 4, 4, 이게 3, 5, 다 들어있죠. 근데, 대치는 뭐예요? 원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다른 걸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예, 그게 대치라면은 전치는 뭐라고? 원래 구성하는 거에서 이렇게 바뀌었어. 치워도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실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컴퓨터 쪽으로 가보면 컴퓨터는 전부 다 0 아니면 뭐로 구성되어 있겠어요? 0 아니면 1로 되어 있겠죠. 그랬을 때 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 이게. 그러면 이제 따지면 컴퓨터는 이제 그냥 간단히 쓸게요. 너무 길게 쓰지만 이제 눈에 잘 들어오게. 그냥 101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요거를 전치를 한다는 뜻은 뭐겠어요? 요게 전치를 한다는 뜻은 이 구성하고 있는 걸 이렇게 바꿀 뿐이에요, 이게. 1010으로 되어 있는 게 1001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럼 여기서 1이 2개면은 여기도 1이 2개고 0이 2개는 여기 0이 2개잖아요. 이거는 뭐라고? 이거는 전치의 개념이에요. 다른 게 안 들어왔어. 근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그냥 0, 0, 0, 1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그럼 원래하고 전혀 다르죠. 0과 1의 개수가. 그러면 이런 뭐로 바뀌었어요? 0은 0으로 바뀌었어. 예를 들어 이런 개념이 이게. 이거는 전치가 아니고 이거는 뭐라 그런다고? 이건 대치의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이제 10진수, 사람이 쓰는 거 할 때는 전혀 다르게 느껴지지만 이진수는 따지면 0과 1 있다 보면 비슷하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어. 그럴 때 정확하게 전치, 트랜스포지션, 이걸 우리가 퍼뮤테이션 그래요. 대치, substitution. 그 나중에 이제 미리 이야기하면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걸 들어봤을 거예요. 미리 공부한 사람은 이 S박스가 있고 뭐가 있어요? P박스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아직 공부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그 다른 게 아니라 이 왜 S박스 그러냐? 뭐 어떤 이런 거 있을 때 S, 대치를 했단 말이에요. 대치. 그러면 어떤 이게 평문이야. 평문 M을 암호문으로 만들어. 평문 M을 암호문으로 만드는데 대치의 원리로 이게 이렇게 바뀌었죠. 그때 중간에 사용되는 뭐가 있겠죠. 기법.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 그 S박스라 그래요. 영어로 이제 substitution이라고 이게. 그럼 이제 P박스는 뭐겠어요? 예? 그 이제 암호 책 보면 많아. 이게 P박스 이 말이 나와. 그러면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암호문으로 바뀌는데 중간에 뭘 쓰였겠죠. 쓰일 때 적용한 기법이 있겠죠. 그 기법을 뭐라 그런다고? P박스라 그래요. 왜 이 T박스를 안 그러는지 이게 헷갈린다 이 말이죠. 헷갈리죠. 왜냐면 영어 단어로 대치는 substitution, 전치는 뭐라 그래요? 트랜스포지션이니까 T박스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 왜 T박스를 안 그러고 왜 P박스라 그랬겠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내가 나중에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좀 이따가.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꾸는데 이 P박스만 쓸 수 있는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제 P박스를 썼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전치의 기법만 썼다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이게? 전치의 기법을 썼을 때 해독할 수 있는 시간, 대치의 기법을 썼을 때 해독할 수 있는 시간, 어느 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예? 어느 게 쉽게만 해독하기, 그러면 어려운 게 뭐겠어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건 뭐겠어요? 해독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느 게 어렵겠어요? 예? 이제 너무 복잡하냐, 이게? 이 메시지를
이렇게 바꿨을 때 해독하는 게 어렵겠어요? 이걸 다시 이렇게 하는 게 어렵겠어요? 이렇게 바꿨을 때 이걸 해독하는 게 어렵겠어요? 이게 훨씬 어렵습니다. 이쪽이. 수백 배 어렵습니다. 맞잖아요? 다른 게 들어갔으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원래 이제 우리가 해킹을 했다는 거는 이걸 해커가 이걸 어떻게 해요? 취득을 했잖아요, 이게. 해커가 이걸 취득한 상태에서 1의 개수가 몇 개예요? 2개죠. 그러면 원래 메시지에도 1의 개수는 몇 개라는 보장이 있어요. 2개라는 보장이 있잖아. 그래 훨씬 더 해독하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경우의 수가 적으니까 시행착오를 적게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메시지를 내가 이야기하는 시험에 나옵니다. 단순하게 이 전체의 기법으로 암호문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쉽게 해독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러면 둘 중에 딱 하나를 하면 뭘 해야 되겠어요? S박스. 네? 대치의 기법을 적용하는 게 암호화에서 기본 뭐가 되겠어요? 원리이다. 되겠죠? 그렇지만 현대 암호에서 기본 블록 암호는 뭐 이런 대치의 기법만 꼭 쓰는 게 아니라 뭐도 쓰는 거예요? 이 전치와 대치를 섞어 씁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야기한 건 충분히 이해되겠죠?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 그 용어.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오늘 이제 첫 시간 용어를 좀 정리한다 그러는데 먼저 이런 용어가 중요한 거. 용어를 정확히 먼저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예. 이렇게 알아듣고 이제 또 하나 더 이야기해 볼게요, 용어에 대해서. 이 도청하고 연관되는 용어가 뭐 있어요? 도청은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이게? 이제 우리 지금까지 뭐 가로채기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뭐가 있어요? 속이다 하고 관계되는 거인데, 속이다는 영어로 뭐예요? 예? 스푸핑. 시험에 많이 또 나와. 지금까지도 나오고 또 나올 거예요, 이제. 이거는 또, 그리고 수도 없이 나와. 이제 암호하고 정보 보안 놓으면 수도 없이 나오는 게 이거. 그래서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스푸핑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그럼 이제 이 도청하고 연관되는 거는 뭐가 있어요? 스니핑.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스누핑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컴퓨터 일반에서는 주로 이걸로 나왔어요. 이거는 도청 가로채기. 스니핑. 스누핑. 이거는 뭐예요? 스푸핑. 수도 신호는. 다시 얘기하면 컴퓨터 일반에서는 거의 이걸로 놓은 적은 없었는 것 같아요. 이걸로 나왔었어요. 스니핑, 스푸핑. 그래서 내가 영어 뭐 잘하는 사람은 스니핑 그러면 도청, 스푸핑 그러면 속인다 이랬는데 모르는 사람 이렇게 내가 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기억이고 이제 이게 디귿이에요. 이게 니언이에요, 이게. 하필이면 이것도 니언이네. 여기 좋네, 이게. 그래서 기억, 니언, 디귿 이쪽은 뭡니까? 이건 속이는 거, 이게. 그래서 이제 정리하라. 그렇게. 그래서 내가 여러 개 읽어보고, 도청, 이 가로채기 냄새가 풍기면은 이걸로 답하면 되고, 남을 속이다, 이는, 뭐 하면은, 스푸핑으로 답하면 되는데, 그랬을 때, 뭐, 이, 스니핑, 스푸핑이든, 이게 이제, 우리가 정보에서 좀 이따 이야기하는데 어떤 기밀성 이거하고 연관 가지는데, 이 스푸핑 이거는 이제 속이는 거니까요. 이 대표적으로 지금 하는 게 파밍 이런 쪽이잖아요. 은행에서 지금 내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돼요? 그 국민은행 간에 국민은행 사이트가 아니야. 그걸 뭐라 그래요? 요새 많이 떠들잖아요, 이게. 그게 파밍 기법이잖아요. 그 스푸핑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 이거 다 넣을 수가 있어. 다음 중 스푸핑하고 관계되는 공격 기법은 뭐냐? 그럼 파밍 이런 게 스푸핑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이게. 그랬을 때, 이 스푸핑은, 어쨌든 시험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쪽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스푸핑하고 관계되는 게 뭐겠어요, 이게? 어디 써볼까? 이게.
그 책에도 써놨는데, 요 위에 써놓게, 용에 변조가 있고 뭐가 있어요? 위조가 있죠. 이것도 수도시 나옵니다, 이제. 그 변조하고 위조 차이가 뭐예요? 예? 헷갈리죠? 그 내가 이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냥 그래 써도 된대요, 이게. 그래서 책에 써놨어. 그 앞에, 그 17쪽을 보십시오. 17쪽에 보면 제1장에서 그 용어에 대해서 변조와 위조의 차이점은 있는가 해서 그는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였다. 그는 족보를 위조하여 양반 행세를 하였다. 거기 써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어사전 보면 그냥 다 써도 된대. 그냥 변조 장소에 위조 써도 되고 뭐 수표를 위조하다, 수표를 변조하다. 그럼 수표는 위조가 맞겠어요, 변조가 맞겠어요? 헷갈리잖아요, 이게. 10만 원짜리 수표야. 100만 원짜리로 만들었어. 그때 위조라 그래요, 변조라 그래요? 예? 용어는 이렇게 됩니다. 이미 써놔서 이미 존재하는 거에서 다르게 고치는 거는 변조다 이 말이죠. 변경, 수정. 근데 없는 걸 만들었어. 수표를 만드는데 10만 원짜리 수표를 있는데 동그라미를 한 개 더 그려 넣었어. 로또가 내가 숫자가 하나 틀려서 1이야. 나 이제 4야. 내 거는 1로 돼 있어. 1을 뭐로 고칩니까? 4로 고쳤어. 그거는 변조다 이 말이야. 엄격하게 하면은. 안 그러고 아예 다른 종이를 이용해서 내가 1억짜리 수표를 만들었어. 그건 뭐라고? 위조했다 이렇게 따지보면은. 그런데 또 국어사전에는 이 두 개는 같이 써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통신에서 이 두 개는 어떻게 돼요? 같이 써도 되느냐? 안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통신에서는 이 변조는 수정하는 걸 말하는 거 엄격하게, 위조는 가장하는 걸 말해요. 예? 없는 거에서 속이는 거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서포핑하고 관계되는 게 위조라고 해야 돼. 위조, 변조 그러면 안 돼요. 위조, 가장하다 이런 걸 이쪽입니다 이게.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런 용어를 이런 게 나왔을 때 변조라 그러면 틀립니다 이게. 예. 위조라 그래야 정확한 용어 돼. 뭐 마스크, 마스크, 뭐 이쪽 위조. 영어 단어 좀 헷갈리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개요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오늘 수업은 또 정보보호론 처음 하면서는 그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용어를 정확히 구별하는 걸 첫 번째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17쪽 그 이제 조금 하고 휴식할 때니까 제1장 정보보호 개론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죠. 19쪽에 보면 그 정보보호 개론 해서 밑에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내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영어로 되어 있는 거 한글로 된 의미를 정확히 밑에까지 개인적으로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수업도 없이 나올 거니까. 그 다음 페이지 정보보호 이렇게 되는데 이 시험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보보호는 그 법적인 거, 또 우리가 뭐 통상적인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시험에서는 그 밑에 세 번째 학문적 관점의 정보보호 그게 나옵니다. 이제 학문적 관점의 정보보호에서는 가용성, 무결성, 기밀성을 보장하는 게 뭐가 되느냐? 바로 정보보호가 됩니다. 이제 이게 시험에 수도 없이 나올 거예요. 이제 너무나 뭐 CIA 약어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책 하기 전에 내가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잠깐 휴식할 테니까요. 이 통신을 하다 보니까 보안이 필요해요. 그 통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를 딱 단어를 하라면 이거예요. 네? 이게 뭔지 알죠? 이거하고 가장 관계되는 게 뭐예요, 또? 이거잖아요. 그 통신 그럼 하는 게 전자서명이고, 전자서명에서 하는 게 인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나야, 내가
우리가 A, B 두 사람이 통신을 한다 그래서 이게 어떤 상인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이게 뭐 G마켓이야. 예? G마켓에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죠. 그러면 돈을 어떻게 해요? 뭐 물건 값이 3만 원이야. 그러면 3만 원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내잖아요, 이게. 보낼 수 있죠? 그래 해봤죠? 여기서 이 상인을 신뢰가 있어, 이게? 그 사람이 처음 얼굴도 못 봤어. 얼굴도 못 본 걸 뭐, 통신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대면, 우리 지금 쳐다보는 거는 대면이라 그래요. 얼굴 직접 보는 건 아니죠. 비대면이에요. 이 비대면인 상태,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상품, 물건을 구입하는데 아직 나는 상품을 받지도 못했어. 근데 돈을 3만 원을 입금을 딱 해줬어. 예? 할 수 있죠? 뭐가 없어도. 예? 뭐 3만 원 없어도 죽는 거 아니잖아요? 인생에 큰 금이 안 가. 그럼 하나 해볼게. 이제 3만 원이 아니고 어떤 물건 값이 3억이야. 입금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예. 그거에 따라서 이게, 그 통신은 뭐 3만 원도 있지만 3억도 통신에서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은행에는 3억을 어떻게 탁 해요? 이제 여러분 돈을 많이, 나중에 한 30억 벌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루에 3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에. A 은행에서 B 은행은 어떻게 돼요? 입금합니까? 안 해요? 입금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상인이라는 거하고 뭐가 있어, 이제? 은행을 놓고 봤을 때, 은행은, 이거는 신뢰성이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은행은 어떻게 돼요?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인정을 하잖아. 그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제 뭐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겠지만, 이 통신하면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글자가 이거예요. 인정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통신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겠어요? 그냥 우리가 인생,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사는 거하고 또, 사람이 사는 것이 곧 뭐겠어요? 통신은 맨날 우리 집에 사는 인터넷 통신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얼굴을 보면서도 중요한 거는 뭐가 되겠어요? 믿을 수 있다는 인정이 돼야 돼, 이게. 그랬을 때 이 인정은 그냥 인정 그러면 내부적으로 뭘 포함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원을 뭐겠어요? 신원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용자를 인정하는 거. 이제 다르게 여러 가지 이야기예요. 사용자 인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용자만 인정해가 의미가 있어요? 인정이? 만약에 여러분하고 나하고 해서 서로 인정했어. 그 아무 짓거리도 안 했어. 돈도 1원도 안 줬어. 그럼 인정하면 뭐 하겠어? 단순한 사용자 인정만은 큰 뭐가 되겠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에 따른 뭐가 있겠어요? 메시지 인정이 포함되는 거, 이게. 내가 서로 A, B 두 사람이 인정이 돼. 돈 1원 보냈어. 그거까지, 이건 없어도 되니까 메시지 인정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돈을 3만 원을 보냈어. 내가 3만 원 보냈는데 이 사람이 너 2만 원 보내서 자꾸 만 원 더 보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게. 예? 그때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메시지 인정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3만 원을 보냈는데 이 상인이 사기꾼이야. 왜 2만 원 보냈어? 만 원 더 보내시오. 요구가 있어.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용어로 하면 뭐 한 거 이게? 이게 우리 부인입니다, 부인. 와이프 말고 말이죠. 부인. 무슨 말인지 알죠? 부인 못하도록 하는 게 뭐겠어요? 예? 부인 봉쇄잖아요.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부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인터넷 통신에서는. 예를 들어 또 물건값을 입력했는데 안 했다. 한 번 더 입력해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물건을 보냈어. 왜 안 보냈다 그러고 부인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인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부인 봉쇄라는 거 잘 알 거고. 그래서 부인 봉쇄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정이라는 거는
사람만 인정하는 걸 뭐 기본적으로 이해하지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인정 그러면은 신원을 보장하기 위한 사용자가 인정이 되고 그에 아울러서 메시지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완전한 의미가 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용어에 대해서, 그래서 용어 하나하나를 그냥 대충 알아. 이거는 뭐고, 이거 그래 하라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공부하면서 새로운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용어에 대한 쓰임새라든지 정확하게,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첫 번째로. 그래서 오늘 잠깐 휴식하고 나머지 또 계속 이야기 할 테니까요. 예, 잠깐 휴식하고.